여기서 똑바로 끝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관리자 박성도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조미령이라는 VIP 고객이 제 앞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평범한 호텔 직원이 부당함에 맞서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인생사연통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손끝이 차갑습니다. 오늘 근무표를 확인하는 순간 제 이름 옆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로비 근무는 언제나 긴장됩니다. 수많은 고객들과 마주해야 하고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그 물결에 섞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외국인 고객이 캐리어 3개를 끌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캐리어 하나를 들어 올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로비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어깨가 묵직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직원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명찰을 가슴에 달았어요. 한서진.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명찰을 보면 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죠. 프론트 데스크에 서는 순간 로비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샹들리에 오가는 고객들.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그 완벽함을 유지하는 건 저희 같은 직원들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선배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는데 벌써 멀리 가버렸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단골 고객 한 분이 체크인하러 오셨습니다. 김정민 씨. 이분은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지난번엔 서비스가 별로였어요. 방도 마음에 안 들었고 시작부터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굴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엔 더 좋은 방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룸키를 건네자 그분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받아들고 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신입 직원인 민지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고객분이 룸서비스를 2번 신청했다는데 기록이 1번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입력 오류였습니다. 고객에게 사과 전화를 드리고 추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고객분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빨리 바로잡는 거야. 제가 어깨를 토닥여주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오후 2시쯤 관리자 박성도가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기분 나빴습니다. 뭔가 평가하듯이 흠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서진 씨, 실수하지 말아요. 요즘 본부에서 직원 관리 제대로 하라고 압박이 심하거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잔소리였어요.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자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교대 시간을 기다렸다가 휴게실로 향했어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김치볶음밥. 어젯밤에 만들어둔 거였어요. 혼자 앉아 급하게 밥을 먹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이 직업이 좋아서 버티는 거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던 건 제 꿈이었어요. 고객을 응대하고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 힘들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다시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왔을 때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시간대였어요. 1명, 2명, 3명.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고객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이 호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기념품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예쁜 부채였어요. 일본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날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다니 저도 기뻐요. 고객이 떠난 뒤 저는 잠시 부채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쁜 벚꽃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 작은 선물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조금은 덜어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6시 반. 교대 직원이 왔고 저는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라커룸으로 돌아가 유니폼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풀었을 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어.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데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까다로운 고객, 신입 직원의 실수, 박성도의 불편한 시선, 그리고 일본 고객의 따뜻한 선물까지. 평범하지만 고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거예요. 이 일이 좋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호텔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연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12시 반에 호텔 앞 카페에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요. 이연과는 석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요. 호텔 근처 서점에서였죠. 그분이 떨어뜨린 책을 제가 주워드렸고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연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관심을 보여주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직장이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닐까?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연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만 보는 걸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는데 옆에서 두 여자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도 관리자한테 미움받으면 끝이래. 진짜? 어떻게? 자꾸 힘든 업무만 주고 실수하면 크게 혼내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대. 무섭다. 조심해야겠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박성도가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도 찍힌 걸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 직원 수진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박성도 관리자가 원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수진이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조심해. 그 사람 비위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무슨,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소문이야. 근데 소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커를 닫고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전 근무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체크아웃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예약 확인 전화를 받고 간단한 문의에 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영과의 약속, 그리고 호텔 안의 이상한 분위기. 12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라커룸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립글로스를 발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자 이연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우리는 함께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자 커피 향이 났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까르보나라, 이연은 토마토 파스타를 선택했어요. 요즘 일은 어때? 이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힘들다고 말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할까? 그냥 바쁘죠. 뭐 늘 그렇듯이. 서진이는 항상 열심히 하잖아. 고생 많아. 이연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연 씨는 요즘 어때요? 일은 바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얼버무렸습니다. 응, 좀 바빠. 회사 일이 많아서. 무슨 일 하세요? 전에도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연은 잠깐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별거 아니야.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좋아하는 음식.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연이 웃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시가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보자. 응, 연락할게. 이연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한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 오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서자 동료 민지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뭘? 조미령이라는 고객 있잖아요. 그 사람 오늘 온대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미령? 그 이름만 들어도 직원들이 긴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응대한 적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조미령이 체크인하러 왔을 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약한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큰 소리로 불평했어요. 다른 방으로 옮겨드렸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건이 부드럽지 않다. 침대가 딱딱하다. 뷰가 별로다.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때 박성도가 나타나서 조미령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했습니다. 마치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비굴하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리자가 고객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왜 조미령 씨가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어요. 남편이 큰 회사 임원이래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도 함부로 못한대요. 그래도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윗선에서 그렇게 하래요. 화가 났습니다. 돈이 많다고,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3시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예약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더니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이름을 여쭤보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화라는 이름이 떴어요.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화 씨가 저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호텔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정화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 보여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성스럽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긴장도 됐어요. 정화 씨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룸키를 건네드리며 안내를 마쳤습니다. 정화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는 내내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분 왜 저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가는데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미령 내일 온대. 진짜? 또 난리 나겠네. 박성도가 벌써 준비하라고 지시 내렸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조미령이 온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점심때 보여준 미소, 따뜻한 말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원룸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이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즐거웠어. 푹 쉬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조미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 정아 씨는 왜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까? 이연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늘 조미령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로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분을 옮기고 누군가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성도가 중앙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조미령 씨 오시면 최고급 서비스로 응대하세요. 실수 없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로 흩어졌어요. 저도 서둘러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어요. 옆에서 수진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로 나가자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10시쯤 일본인 VIP 고객이 체크아웃하러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예약 변경 문제가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비행기 시간이 바뀌어서요. 하루 더 묵을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방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연장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그분이 떠나려는데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과자예요. 직원분들과 나눠 드세요. 저희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분이 로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어제 체크인했던 정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뭔가를 관찰하는 듯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저분이 계속 날 보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고객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11시가 되었습니다. 로비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체크인하러 오는 고객들이 늘어났고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는데 정아 씨가 프론트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서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찰을 보신 걸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죠?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할머니가 손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참기만 하면 안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지요? 정아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힘내요. 서진 씨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떠난 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의 위로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마도 요즘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게실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물을 마셨는데 자꾸 정아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따뜻한 말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저분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고객일 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1시에 다시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시작되자 로비는 더욱 분주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아 씨가 로비 여기저기를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호텔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고객 응대 방식을 지켜보고 로비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일반 고객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2시쯤 박성도가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정아 씨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일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아 씨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호텔을 자세히 관찰하는 걸까요? 3시가 되자 정아 씨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로비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 일했습니다. 점점 궁금증이 커졌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4시쯤 갑자기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뭔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조미령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조미령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박성도가 황급히 뛰어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미령 고객님, 어서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예약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최고의 스위트룸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성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낮은 자세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조미령이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체크인 빨리 해줘요. 바쁘다고.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존댓말도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긴장됐어요. 룸키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조미령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룸키를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박성도가 조미령을 따라가며 계속 굽신거렸습니다. 제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때 또다시 정화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카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조미령이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시가 되어 잠시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조미령 씨 왔죠? 무섭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유니폼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고객의 따뜻함, 정화 씨의 위로, 그리고 조미령의 무례함.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텔을 나서는데 정화 씨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일까? 왜 저를 계속 지켜보는 걸까? 그리고 오늘 조미령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출근길, 어제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조미령이 계속 나타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새벽 4시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이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면 연락해.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연은 제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이 불안과 긴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고요함이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수진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조심해. 조미령 씨가 어제부터 계속 불만 제기하고 있대. 무슨 불만이요? 방 온도가 안 맞는다. 수건이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런 거. 계속 트집 잡고 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조미령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프론트 데스크에 섰습니다. 오전 9시. 로비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체크아웃하는 고객 몇 명을 응대하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쯤 정화 씨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눈은 로비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화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1시가 되자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시간 되었어요. 저는 한 명씩 고객을 응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불안이 맴돌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조미령이 나왔어요. 오늘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드레스에 높은 하이힐. 멀리서도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조미령이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기요. 조미령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방 청소 상태가 엉망이에요.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우스키핑 팀에 연락했습니다. 다시 청소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조미령에게 전했어요. 담당자가 곧 올라가겠습니다. 고지 언제예요? 지금 당장이어야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조미령이 카운터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큰 소리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고객님, 1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다른 층 청소도 진행 중이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VIP 고객이라고요. 조미령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불편한 표를 지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며 멀어졌습니다. 그때 박성도가 급히 나타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달려와 조미령 앞에 섰어요. 조미령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있어요. 조미령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성도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서진 씨, 뭐 하는 거예요? 고객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아니, 저는 변명하지 말고 바로 처리해요. 박성도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를 질책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하우스키핑 팀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최우선으로 조미령의 방을 청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서비스예요? 조미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성도는 계속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령이 헛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성도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서진 씨, 내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요? 지금 당장. 저는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박성도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도가 책상에 기대어 저를 내려다봤어요. 서진 씨, 요즘 정신이 없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미령 고객님 같은 VIP한테 저렇게 응대하면 어떡해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 규정이 중요해요. 고객 만족이 중요해요?
박성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객 만족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성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서진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도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의견? 여기서 직원이 무슨 의견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은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성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나가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휴게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박성도가 너무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네. 언니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언니도 들어왔어요. 서진아, 참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신고할 수 있어. 본부에. 수진 언니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해요. 전에 신고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만뒀어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참아야 할까? 일단 오늘은 버티자. 생각은 천천히 해. 수진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로비로 돌아가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미령이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한서진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객님. 청소 다시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서비스예요? 무엇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신네 호텔 수준이 이래요? 조미령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요? 조미령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모두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성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 조미령과 저 사이에 섰어요. 고객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직원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진 씨, 고객님께 사과드려. 박성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명령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미령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요? 고객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박성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진 씨, 고객님께서 원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릎 꿇고 사과해요. 지금 당장. 박성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조미령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이 건방진. 조미령이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정화 씨가 조미령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가 조미령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그 손아귀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조미령이 손을 빼려고 애썼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폭력은 안 됩니다. 정화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조미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호텔 고객입니다. 다른 직원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네요. 정화 씨가 조미령의 손을 놓았습니다. 조미령은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박성도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이 호텔은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조미령이 박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박성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당장 저 직원 해고시켜요. 조미령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객님, 그건. 박성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화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해고요? 무슨 근거로요?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상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있으니까요. 정화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미령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아, 진짜 짜증나. 박성도 씨,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안 그러면 본부에 민원 넣을 거예요. 조미령이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로비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서진 씨, 당신 때문에. 박 관리자님. 정화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게 뭡니까? 고객을 화나게 했잖아요. 규정대로 응대한 직원을 왜 탓하시죠? 박성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화 씨는 계속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도 며칠 이 호텔에 머물면서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요. 그건 손님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직원도 존중받아야죠. 박성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화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서진 씨. 용기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화 씨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성도는 저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휴게실로 가요. 응. 휴게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에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다른 직원 2명도 따라 들어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수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버틸 수 있다니. 민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박성도한테 당한 적 있어요.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고객이 불합리한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규정을 설명했더니 박성도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진짜요? 네. 결국 무릎 꿇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른 직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수 한 번 했다고 3개월 동안 야간 근무만 시켰어요. 말이 야간 근무지 사실상 벌이었죠. 저는 퇴사 고민 중이에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박성도에게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숨어서 울고 참고 견뎌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걸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1년 전에 한 직원이 신고했어요. 박성도의 갑질을. 그래서요? 본부에서 조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뒤 그 직원이 사표 냈어요. 왜요? 박성도가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거든요. 업무량을 2배로 늘리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문제 삼고 결국 못 버티고 나간 거예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고해도 보복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 참아야 해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수진 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만이라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우리는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다행히 박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층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이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냥 잠깐 쉬고 있어요. 수진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선배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박성도 이야기하는 거 다 들렸어. 너희들 조심해. 왜요? 지금 박성도가 화나서 돌아다니고 있어. 누군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선배 직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배 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어요. 본부에 줄이 있대.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린대. 줄이요? 응. 임원 중에 친한 사람이 있다나 뭐라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선배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휴게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번엔 그래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맞서야 했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버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진아, 도망치면 끝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는 위험해.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민지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할래요. 나도. 한 명씩 손을 얹었습니다.
5개의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휴게실을 나와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벗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연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연락해줘.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리고 이연이 받았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응. 오늘 좀 힘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야? 지금 갈게. 괜찮아. 집에 가려고. 혼자 가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 괜찮아. 서진아. 이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이연이 내렸습니다. 서진아. 이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정말? 응. 내가 지켜줄게. 이연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연은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박성도가 어떤 보복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가야 했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니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조심해요. 박성도가 뭔가 준비하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쟤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라커룸으로 가는데 수진 언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박성도가 너 징계하려고 본부에 보고서 올렸대.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고객 응대 불량이래. 조미령 씨 건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CCTV 영상 편집했대. 내가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처럼. 그게 말이 돼요?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박성도가 그런 사람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어요. 비겁하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피하듯 비켜섰어요.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 로비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10시쯤 박성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한서진 씨, 오늘 오후 3시에 본부 회의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알아서 오세요. 박성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에서 물만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같이 가줄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2시 50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떨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박성도와 인사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성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서진 씨, 조미령 고객님 건으로 고객 응대 불량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고 현장 관리자인 박성도 씨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성도가 비웃듯 말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럼 CCTV 전체를 보여주세요. 편집하지 않은 거요. 제 말에 박성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일단 이번 주는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이요? 네. 출근은 하되 업무는 하지 마세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박성도의 계획이었군요. 저를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쪽에서였어요.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조미령이 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내가 요청한 게 왜 안 돼 있어요?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처리해요. 조미령이 가방을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어제 응대했던 직원입니다. 조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 건방진 직원. 아직도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일합니다. 말 조심해요. 당신 곧 잘릴 거니까. 조미령이 비웃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잘리든 말든 지금은 제가 직원입니다. 고객님도 예의를 지켜주세요. 뭐라고? 조미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봤어요. 말 조심하라고요. 조미령이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미령이 화가 나서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 버릇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였어요. 조미령이 손을 놓으며 돌아봤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네. 또 저예요. 정화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명함을 꺼내 조미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잘 보세요. 조미령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저는 성황그룹 정화 회장입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박성도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회장님, 당신이 박성도 관리자입니까? 정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신들 직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화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괴롭히고 관리자라는 사람은 그걸 방조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박성도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미령도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 씨가, 아니, 정화 회장님이 성황그룹 회장이라니요. 당장 보안팀 불러서 CCTV 전부 확보하세요.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요. 정화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원들 전부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네, 회장님. 박성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정화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서진 씨,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정화 회장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임원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인사팀장.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정화 회장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성도도 따라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조미령은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회장님이었어요? 응. 나도 몰랐어. 대박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 회장님, 그분이 며칠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4시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도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5시 정화 회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그 말에 직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 회장은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이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응, 큰일이 있었어. 뭔데?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정신이 없어.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전화를 끊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본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니 수진 언니와 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들었어? 박성도 정직 조치래. 정말요? 응. 그리고 조미령 씨는 호텔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 그렇게 빨리? 정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어젯밤에 임원회의하고 바로. 수진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본부 조사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들이었습니다. 10시쯤 인사팀장이 전체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정화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셨죠.
인사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전부 확인한 결과 박성도 관리자의 부적절한 직원 관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조미령 고객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 시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박성도 관리자는 당분간 정직 처분입니다. 추가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 옆에서 민지가 작게 환호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미령 고객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정화 회장님께서 직원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정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 동안 이 호텔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정화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 고객 응대 매뉴얼, 관리자 교육. 모든 걸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직원. 정화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서진 씨가 보여준 용기가 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객 경험 교육팀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직원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일을 맡아주세요. 저요? 네. 서진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 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축하해, 서진아. 당연한 일이야.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모두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왜 정화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오후 2시 정화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어요. 앉으세요, 서진 씨. 정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궁금한 게 많겠죠? 네, 회장님. 정화 회장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제게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 호텔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객으로 오신 거군요. 맞아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현장이 어떤지. 정화 회장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를 보고 놀랐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화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의 연인이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라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이연이요. 우리 아들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연이 정화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아니 그게. 이연이가 3달 전부터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호텔 직원이라고. 정화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궁금했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를 했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에, 네, 서진 씨가 일하는 호텔에 묵었죠. 그리고 직접 지켜봤어요. 정화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용기 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연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좋아해줘서. 정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서진 씨. 네, 회장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늦었나요? 이연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이연 씨, 알고 있었어? 아니, 방금 알았어요. 이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이야기 나누세요. 나는 회의 있어서. 정화 회장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말 못해서. 왜 말 안 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 집안 얘기 꺼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아요. 미안해. 이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론 다 말할게. 숨기지 않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연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가 서진이 칭찬 엄청 하셨어. 정말요? 응.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연이 웃었어요. 부담 갖지 마. 천천히 가자. 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이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응? 사랑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요. 이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정화 회장님이 이연의 어머니였다니. 이연이 저를 사랑한다니. 핸드폰을 보니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조미령 남편한테서 호텔에 전화 왔대요. 부인 일로 사과한다고.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객 경험 교육팀.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고객 경험 교육팀에서의 첫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직원 응대 매뉴얼 개선 작업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난 3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직원 인터뷰, 고객 피드백, 개선 방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진 씨, 잘 되어가요? 팀장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분이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일 발표 준비는 됐죠? 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떨렸습니다. 내일은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정화 회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수진 언니와 민지였습니다. 언니,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다가갔어요. 요즘 어때? 프론트 근무는?
완전 달라졌어요. 박성도 없으니까 숨통이 트여요. 수진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관리자분은 어때? 정말 좋아요. 직원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민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행이다. 나도 보람 있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밝고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연이 데리러 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내일 발표 긴장돼? 차 안에서 이연이 물었습니다. 엄청 떨려요. 잘할 수 있어. 넌 늘 잘하잖아. 이연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대하신대. 그게 더 부담이에요. 이연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서진이 편이야. 걱정 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연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내일 파이팅. 고마워요. 그날 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내용을 되짚어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을 미리 확인하고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0시 임원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각 부서 팀장들. 마지막으로 정화 회장과 이연이 들어왔어요. 이연은 상무 직함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서진 직원, 발표 시작하세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 경험 교육팀 한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3주 동안 직원 응대 매뉴얼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장 직원 50명을 인터뷰하고 고객 100명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3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고객이 소중한 만큼 직원도 소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 있으신 분?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손을 들었어요. 현장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죠. 정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직원,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진 씨, 정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연도 함께였어요. 네, 회장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네. 가족들이 서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니요. 이연 아버지도 궁금해 하세요. 아들이 매일 얘기하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정화 회장이 나가고 이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긴장돼? 당연하죠. 부모님 댁에 처음 가는 건데. 괜찮아. 우리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야. 이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서진 씨,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해낸 거였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매뉴얼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신입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고객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고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마세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화내면 어떡해요? 규정대로 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회사가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제 말에 신입 직원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육을 마치고 휴게실로 가는데 한 신입 직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말해봐요. 신입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늘 고객한테 혼났어요. 실수를 해서요. 어떤 실수? 예약 확인을 잘못했어요. 고객분이 화내셨어요.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과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정했고요. 잘했네요.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빨리 바로잡는 거예요. 신입 직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걸요. 제 말에 신입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요. 도와줄게요.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의 저.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화 회장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연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뻐. 걱정 마. 이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화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거실로 들어가니 중년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서진이에요. 이연이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서진입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연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매일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편하게 먹어요. 정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진 씨, 일은 어때요? 이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서진이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정화 회장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연이 웃었어요. 여보, 아직 일러요. 이연 아버지가 아내를 타이르며 웃었습니다. 뭐가 일러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잡아야죠.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연과 단둘이 걸었어요. 부모님 마음에 드신 것 같아. 정말요? 응. 우리 어머니 표정 봤어? 엄청 흐뭇해 하셨어. 이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로비를 지나가다 익숙한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제가 힘들게 일했던 곳이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쓰러졌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미령에게 폭언을 들었던 곳, 박성도에게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던 곳,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망쳤다면 나는 여기에 없었겠지. 버티지 않았다면, 맞서지 않았다면.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정화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서진 씨, 요즘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회장님.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회장이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이 호텔에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 다시 웃음을 준비합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호텔 앞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성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어요. 아침 9시 본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박성도를 보게 될 거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맨 끝에 박성도가 앉아 있었어요. 박성도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한서진 직원 앉으세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박성도 관리자의 직원 괴롭힘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한서진 직원은 직접 피해를 입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직원,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2달 전 조미령 고객이 로비에서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응대했지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박성도 관리자는 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지시했어요. 위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박성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네. 여러 동료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언니와 민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박성도 관리자 할 말 있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박성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박성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객 만족만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 중 한 분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자의 책임은 고객과 직원 모두를 위하는 겁니다. 한쪽만 편들어선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도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진 직원,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었어요. 2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보고 다른 직원들의 서면 증언을 검토했어요. 11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도 관리자는 해임 처분합니다. 위원장의 말에 박성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추가로 성황그룹 계열사에서 2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박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진 직원. 박성도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박성도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알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박성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당신도 힘든 시간 보내셨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박성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성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어떻게 됐어요? 해임이래요. 제 말에 동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실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정화 회장과 이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앉으세요. 정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징계위원회 결과 들었어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정화 회장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조미령 건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남편 회사가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곳이었어요. 정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부인의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정말요? 네. 남편 회사도 타격이 있었어요. 우리 그룹과의 거래가 30% 줄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일이 된 거였어요. 과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직원을 보호하는 게 회사의 의무예요. 그걸 위협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죠. 정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달라질 거예요. 직원이 존중받는 곳으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연이 차를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래? 어머니가 서진이 보고 싶어 하셔. 좋아요. 정화 회장 댁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서진 씨, 요즘 일은 어때요? 이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습니다.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서진이 덕분에 호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대요. 정화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연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서진아.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이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호텔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화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원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응대 매뉴얼도 개선되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정화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직원을 고객 경험팀 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팀장이라고요. 서진 씨의 노력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 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 회장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서진아, 정말 대단해. 당연한 거야. 넌 자격이 있어. 모두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에 이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팀장 됐어. 진짜? 축하해. 이연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오늘 저녁 축하해 줄게. 어디서 만날까? 호텔 앞에서. 이연과 만나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낭만적인 분위기였어요. 정말 축하해, 서진아. 고마워. 너 덕분이야. 아니야. 다 내 노력이야. 이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이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일러. 프로포즈는 아니야. 이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약속하고 싶어?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하자. 상자를 열자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약속 반지야. 언젠가 정식으로 청혼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응. 그때까지 기다릴게. 이연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달 전만 해도 저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정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당함이 사라졌고 존중이 자리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호텔 정원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팀장이 된 후 처음으로 신입 직원 교육을 맡는 날이었어요. 15명의 신입 직원이 교육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어요. 저도 저랬었죠. 안녕하세요. 고객 경험팀 팀장 한서진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신입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 교육하게 될 거예요. 저는 교육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호텔 일은 쉽지 않아요. 힘들 때도 많을 거예요. 신입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고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팀장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습니다. 첫째, 규정을 확인하세요. 둘째,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세요.
셋째, 해결이 안 되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세요. 그래도 고객이 화내면요? 회사가 여러분을 보호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말에 신입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신입 직원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팀장님도 힘든 일 겪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맞섰죠. 신입 직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했는걸요. 제 말에 신입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 현장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로비로 데려갔어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선배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민지가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저 선배는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신입이었어요. 제 말에 신입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프론트 데스크 최고 직원 중 한 명이죠. 민지가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저녁 5시 교육 첫날이 끝났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는 교육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처음 질문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팀장님, 아직 계셨네요. 응, 정리하고 있었어. 저 고민이 있어서요.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사실 호텔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다른 호텔에서 일했었어요. 그래. 그럼 경력이 있네. 네. 근데 거기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만뒀어요.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한테 심한 욕을 들었어요. 관리자는 저보고 참으래요. 결국 못 버티고 나왔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여기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여긴 다를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직원을 보호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회사가 나서서 해결해줘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명이에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조미령과의 일, 박성도와의 갈등, 그리고 정화 회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준 일까지 신입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되신 거예요? 네.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해볼게요. 이번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좋아요.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요. 신입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입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이었어요. 정화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일원이 되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신입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게요. 우리 호텔은 여러분을 보호할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회사가 나설 거예요. 정화 회장의 말에 신입 직원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저는 정화 회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 씨, 교육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입 직원들 표정이 좋더라고요. 서진 씨가 희망을 준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예요. 정화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에 이형과 만났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였어요. 교육 끝났어? 응. 오늘 수료식이었어. 어땠어? 뿌듯했어. 신입 직원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이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또 뭔데? 다음 달에 우리 약혼식 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응. 부모님도 찬성하셨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약혼식 날이었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한 동료들만 초대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화장 번져. 너무 감동이에요.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수진 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서진이 정말 멋있어. 언니들 덕분이에요. 그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 정화 회장 내외, 회사 동료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천천히 걸어 이연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약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호텔업계 잡지 기자예요. 한서진 팀장님 기사를 쓰고 싶어서요. 기사요? 네. 호텔 문화를 바꾼 용기 있는 직원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많은 직원들이 팀장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있어요. 기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명함을 주고 떠났습니다.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서진아,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힘든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신입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지난달 교육받았던 직원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고객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사무실로 가는 길, 예전에 제가 힘들어했던 프론트 데스크 앞을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쓰러질 뻔했었죠.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었죠.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버텼고 맞섰고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할 일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획, 직원 면담, 매뉴얼 수정.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좋았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에는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호텔에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 다시 웃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인생사연통이었습니다.